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입니다. 11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버티면 좋은 날 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라는 말에는 10원의 가치도 없다. 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우선이다. 단순히 미래에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만을 심어주면 현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네, 명지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마이너스 50% 폭락. 금정산 SK뷰 마이너스 27%, 경동 리인타워 등등등. 자, 아파트 이름이 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 미분양 현황 오늘 발표되는데요. 지난번 1973건에서 오늘 2514건으로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실 무서워서 분양도 잘 못해요.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2018년 회색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2019년까지 증가했다가 과거에는 규제 해제되고 나서 미분양이 폭삭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웬걸 규제 해제에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더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속도로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미분양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구가 1년 정도 차이 납니다. 대구도 작년 10월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3,000건 수준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1만 건으로 솟아오르면서 지금은 분양도 잘 안 해요. 연초에 분양 굉장히 많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고 다 밀려요. 내년으로 다 밀려가는 바람에 미분양이 그나마 10,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분양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미분양 15,000건도 넘어갔을 거예요. 부산도 지금 미분양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 3억 날아갔어요. 2년대 불장 때 주복을 7억에 샀대요. 근데 현재는 무려 P만 2.2억을 줬답니다. 7.5억에 샀다. P가 2.2억이다. 그럼 한 5.3억 정도에 분양했다. 이때 당시에도 높은 분양가였었거든요. 자, 5.5억. 이때도 5.5억 정도 분양한다 손 치면은, 야, 건설사가 피 다 먹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 부산도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재 매도 호가 기준 4억 중후반까지 마피가 나타났다는 말이겠죠. 5.3억 정도의 분양을 했던 것이 4억 중후반, 4.8억 정도 하면은 마이너스 P 5억 정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P를 2.2억 주고 사고 싶을 만큼 혹하게 만들었어요. 7억 중반까지 갔다는 말은, 야, 이거 부산이 규제 해제하면서 6억 7억 하던 아파트들, 물론 분양가는 3, 4억 수준이던 것이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나요? 한 6억 7억까지 갔던 것이, 이것이 규제를 해제하면서 10억을 넘어서던 그 무렵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면 혹했죠. 야, 이것도 곧 10억 간다. 그렇다 이 분양권을 P를 2.2억을 주고 샀을 당시만 해도, 야, 무리하네 라는 느낌보다는, 야, 저거, 야, 한 3억은 더 먹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웬걸 지금 많이 주저앉았어요. 이때 당시 경쟁률도 20대 1, 30대 1 우습게 나오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그 의미 없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 확정 손실을 보기에도 너무 부담스럽다. 자, 연봉은 겨우 4,200 수준이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평균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외벌이로 자라가는 평균적인 가정, 아니면 부수입을 조금 더 거둔다 손 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부담분들도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데요. 한 3, 4억이면 집값이 족하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7억 8억을 하냐. 이 3, 4억이라는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부모님 도움 없이 이 3, 4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한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집 한 채도 못 사고 3, 4억 빚을 더 내서 7, 8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 지경, 말이 3, 4억이지. 지금 원리금까지 갚으면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 우습게 나갑니다. 소득 수준은 빤하다. 부산의 소득 수준은 빤하다. 자, 힐스테이트 4억, 분양권 고점 대비 P 2억 정도 빠지잖아요.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도 고점 대비 분양권 P 2억 정도 빠졌어요. 이진 젠시티 고점 대비 P 2.6억 정도 빠졌어요. 야,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산 지역에도 지금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P가 기본적으로 2억, 조금 빠진 거는 1.2억. 이 정도입니다. 시장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위에 있는 준신축들 가격 당연히 떨어지겠죠.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자, 반드시 회복합니다. 힘내고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이런 게 10원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경에 놓인 분들이 많구나. 자, 눈치 빠른 분들부터 수성구 금매부터 많이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부산에도 모 지역 거래가 조금 한두 건만 터져 나와도 분위기가 살아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뭐 같이 막 동조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뭔가 좀 띄우고 싶어요. 그럼 과연 대구에 있는 수성구 지역, 부산의 해수동, 과연 거래량 얼마나 늘어난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수성구 거래량 규제 해제되었어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100건 정도. 그럼 야, 거래량이 늘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규모와 이 달서구, 대구에 있는 달서구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래량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규제 해제가 되고 나니까 20%, 30% 그동안 거래가 안 되었다 뿐이지 달서구 지역이 먼저 20,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수성구는 거래가 없었다 뿐이지 거래가 되면서 똑같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살아나고 있네요. 급매를 사들이고 있네요.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매물 4.4%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살짝 덧붙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매물이 10% 가까이 줄었거든요. 고점 대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고점 대비 10월 13일에 고점 대비 이것도 약간 특이 현상을 있었어요. 갑자기 매물이 치솟았거든요. 모든 지역이 다 그러는데 뭐 집계상의 오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갑자기 물량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 보인다. 어쨌든 지금 41,900건, 41,900,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습니다. 아까 수성구, 아까 매물 4% 정도 빠졌다고 했죠? 그 빠진 거 아니거든요. 자, 전체 임대 물량은 나날이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면서 18,716건, 네. 월세 물량도 최고치를 재갱신했습니다. 증가 추세 맞습니다. 임대 물량 29,481건 증가세 많습니다. 내일 되면 또 일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42건, 1,200건의 거래량도 지켜내지 못할 11월의 모양새입니다. 11월 지금 요렇게 지켜되는 추가 거래량 오늘 42건이 거래되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을 합쳐놓으면 요것이 실질적인 거래량이 되더라. 근데 이 거래량이 일별로 거래되는 추세가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있는데요. 10월 방송에 추가 거래량은 1281건이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죠. 1233건이죠. 그럼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11월 거래량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626건인데 요게 마무리 될 때쯤 되면 한 1140건 정도 거래량이 된다는 말이겠죠.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채 10%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규제 해제 효과 한 달 만에 끝나버렸다. 네, 가격 상단 부분부터 장전동, 금정산 SK뷰 고점 대비 30%, 101제곱미터 30% 정도 하락했고요. 토성동, 경동 리인타워 30%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이편 세상 화면 일스, 종종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근래 거래가 없다가 새로 터져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의 거래량 가격 하락률 또한 30%. 구서역 두산 위브 포사이돈 얘는 일단 많이 안 떨어졌네. 한 10%밖에 안 떨어졌네. 그러면 고점을 높이 안 찍었다는 것도 되겠고요. 평형도 지금 74제곱미터, 72제곱미터가 32평인가요? 요거 살짝 오늘 보류할게요. 동네 3종 그린 코퍼레이트는 거래 계속 있었는데요. 4억 5천 정도에 거래되더라. 고점 대비 2억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30%의 줄을 서고 있더라. 제 설명이 뭐 크게 그릇된 것이 있나요? 흐름 쭉 읽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흐름을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한다는 흐름을 읽어드리고 추후에 일어날 일을 짧게나마 뭐 예상해본다, 예측해본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는데 일단 이 해석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더라. 물론 세세한 층수 가지고 또 딴지를 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부분 영상을 오래 시청해 보신 분들은 꼭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좀 꾸준히 시청해 주세요.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보셔도 나중에는 저의 방송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그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는지는 제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자료를 짜집기해서 전반적인 어떤 뷰를 보여준다, 어떤 흐름, 어떤 추세를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가격이 얼마 떨어졌으니까 뭐 꽃이지, 약 오르지, 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 읽어줍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싶어요. 맨날 몇 퍼센트 올랐어요. 그렇게 있는 사실은 그대로 중개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제국제신도시 호반 베르딩 미차 오늘 제목에 붙여봤는데요. 이거 최고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으로 떨어졌더라. 이거 딱 50%예요. 이런 거는 좀 특수하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30% 정도 떨어지면은 의뢰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 정도 떨어진 건 떨어진 축에서 못 들더라. 센텀 3익 아파트 가격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떨어졌다. 요것도 거의 40% 가까이 되죠. 40% 정도, 35% 정도. 어쨌든 30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지배하고 있더라. 누가 먼저 떨어졌냐? 대구가 먼저 떨어졌냐? 부산이 나중에 떨어지냐? 그것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30%의 줄을 맞추는구나. 먼저 떨어졌던 대구는 지금 40%의 거래가 빈번하구나. 그냥 요 정도의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더 늦게 했지만 덜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냥 내 차례가 안 왔을 뿐이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낮은 쪽에 할인율이 덜하다. 근데 할인율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급하지만 않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 좀 낮아지는 부분 좀 지나갈게요. 자, 건당 거래대금이 살아난다. 요거 현상 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질 때도 요 현상 나타나거든요. 당장의 노란색 선만 보십시오. 시장 분위기 좋아질 때 요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 이때는 노란색 선일 때는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고 지금은 저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름답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 1200건도 달성하기 힘들어지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효과 없죠. 과거에 규제 해제 효과요. 19년 9월 10월 넘어가던 요 무렵 이런 걸 기대하시고 부산이 가격이 버텼지만 무너지는 순간 한꺼번에 급격하게 무너진다. 인천은 급격하게 마이너스 40%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 부산은 마이너스 30%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10% 정도고요. 부산도 구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특별히 뭐 입주를 했거나 아니면 입주를 하고 나서 2년차 아파트가 도래했거나 이런 경우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가격이 좀 싼 곳이 가격이 늘어나지 가격이 비싼 곳 뭐 특별히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은 들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동래구나 해운대구 보시면 10월달 거래량 늘어났어요. 다른 구들도 규제 해제 효과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전체 아파트,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개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거래량이 결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 거예요. 분양권 거래량 6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113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 오늘 앞부분 설명이 길어서 뒷부분은 조금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1675건, 그나마 조금 양호합니다. 지난달 말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양호하지만 가을장의 느낌은 나지 않는다. 가을장의 느낌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요. 전세 가격 60% 정도 되는 것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이거 아닌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당장 떨어질 조짐을 썩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별표 쳐드리는 부분 정도만 그나마 가격이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다 안심할 수 있는 거래, 둘 다 안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래가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 그래도 종종 드문드문 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 60% 선의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야지 모두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비중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전세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게 요 흐름에서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그러면 역대 11월, 12월 달 되면 11월의 거래량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요. 요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예전 10월, 11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형태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이 8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4억 이상은 10% 선이 무너진 지 좀 되었고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꺾인 평균 전세 가격 크게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확 꺾이고 나면은 연초에 거래량이 작을 때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수치가 올라가 주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제가 윗부분에도 써놨잖아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전세가는 최고가 대비 50%가 가장 이상적이다. 중립은 60%, 현실은 70%. 요거는 위험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월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예년보다는 월세 거래가 확실히 더 많다는 느낌. 전세가 불안하다. 보증금을 안 들려주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정보를 약간 갖추시면 사실 별로 뭐 정보도 갖출 필요 없어요. 해결 안 되면 법무사 가시면 돼요. 법무사 가시고 수임료 내고 일 처리하시면 되지 개인이 알아보고 일일이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